안녕하세요. 이곳은 인문기술 투트랙입니다. 5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스폰서 강연입니다. 데이터 도구를 활용한 AWS 서버리스 옵서버빌리티라는 주제로 데이터 도구 이현진 엔지니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대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데이터독을 활용한 AWS 서버리스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독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으며 데이터독을 고객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AWS를 사용하면서 배운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각종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AWS 서버리스 워크로드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구독 서비스와 정말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앱들이지만 제가 다 합쳐보니까 MAU가 그래도 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던 거는 아무래도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서버리스로 아키텍처로 구성된 서베이 앱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서베이 앱에 투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버짓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버리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같이 그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그 서베이 앱을 토대로 엔드투엔드가 적용된 데모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사용 트렌드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세션에 되게 옵저버빌리티란 무엇인지 이런 세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데이터독에 입사하기 전에 몰랐는데 옵저버빌리티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버리스 옵저버빌리티의 중요성, AWS에서 풀 매니지드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왜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가 중요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데이터독을 적용한 서버리스 옵저버빌리티 가시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비용 최적화와 어떻게 장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그 서베이 앱을 토대로 데모를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데이터독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반복적인 매뉴얼한 귀찮은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베이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sls.datadoc.hq.net입니다. .net에서 접근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QR 코드를 등록해 주시면은 제가 풀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간단한 서베이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해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저희 데이터독 부스에서 정말 아이폰부터 아이패드까지 다양한 경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이 끝나면 저희 부스도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한 서베이 앱이고요. 전 요즘에 뉴진스가 좀 좋아서 뉴진스 하이보이로 한번 되게 변수명 같네요, 이름이. 예. 서베이를 해보면은 저는 개발자에서는 약간 멀어진 것 같고 아직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후에마일 찾고 그 다음에 저는 서버리스 사용 중이고 실제로 데이터독을 사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베이를 하면은 전 당첨되지 않았네요.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벌써 들어왔네.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독은 모니터링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론트부터 백엔드 로그를 수집해서 관리 없이 로그를 수집하고 다양한 위젯을 통해 BI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개발자분 역시 저희 약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과연 이 스페시픽한 서버리스 모니터링 주제를 누가 들으실까 했는데 역시나 개발자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 플랫폼 엔지니어, 그 다음 관리자, 그리고 저와 같이 아직 정체성을 못 찾으신 개발자분 혹은 엔지니어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반반 정도 되네요. 서버리스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반 정도 되고 안 사용하시는 고객도 반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를 역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오픈 소스를 또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 람다를 오픈 소스 사용하기 좀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네, 보시고요. 그리고 투표는 지금 258명이 진행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투표 진행해 주셨고 투표를 완료한 사용자는 제가 조금 빌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보통 지속 시간은 26초. 그러니까 제 사이트에 여러분들 26초 동안 머무셨네요. 그리고 브라우저 통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요 바운스 통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에 접속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나가신 분들, 네, 이러신 분들도 확인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BI 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슬랙에서 많이 접속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다른 뷰 페이지는 제가 만드는 또 서비스들에 대한 뷰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우리 뷰에 접속을 하시고 머무시는지 뭐 이런 다양한 BI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제 데이터는 이제 프론트 쪽 데이터를 이용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프론트 모니터링도 다다음 주에 웨비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버리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 개발자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이거는 저희 데이터독에서는 저희 데이터독의 많은 글로벌 고객의 사용 트렌드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 중에 서버리스 관련된 트렌드 한 부분 발췌한 거고요. 실제로 75% 이상의 고객이 실제 프로덕트 환경에서 서버리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서버리스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표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노드.js, 자바 순으로 이제 많이 빌드해서 람다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4개 이상, 3개 이상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너무나 표준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우리 개발팀에서 잘하는 언어로 만드셔서 빌드한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파스 역시나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 역할을 해주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API 게이트웨이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웬만하면 비동기를 권장드리니까 SQS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브릿지로 뭔가 배치 잡을 돌리시는 이벤트 브릿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소로는 아무래도 다이나모DB, 노에스케일 베이스계의 다이나모DB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컨테이너로 많이 배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람다의 컨테이너로 배포하게 기능이 출시되었는데 역시 아직은 zip 파일로 소스 기반으로 이제 배포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옵저버빌리티는 무엇일까요? 옵저버빌리티란 저도 사실은 데이터독 입사하기 전에 잘 몰랐는데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옵저버빌리티랑 모니터링을 날에 비해서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순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사용률이 아니라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매트릭 있죠. 쿠버네티스 매트릭, 아니면 엔진엑스, JVM,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다양한 매트릭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저희 그 데이터독에서는 600개가 넘는 플랫폼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 중앙화입니다. 각각 서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뭐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아니면은 다른 기획자라든지 우리가 한 곳에 로그를 모아서 여기서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를 뽑아낼 수도 있고 장애 처리 해결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의 엔드투엔드 분산 트래킹입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이는데요.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자바스크립트부터 플루터까지, 백엔드에는 자바부터 뭐 다양한 백엔드 언어까지 한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옵저버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과 알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CPU 매트릭이 뭐 80% 이상 아니면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서 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트릭을 분석해서 사용자 리퀘스트가 늘어났을 때 혹은 레이턴시가 늘어났을 때 알아서 머신러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알림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 기능은 와치독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실제로 와치독 머신러닝 그 사전 알림을 통해서 저희 다수의 고객사들은 주간 미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특이 사항들을 확인하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트래킹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연한 헬스 체크입니다. 단순히 우리 서비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로그인한 API를 찔러보고 로그인한 리스폰스 값을 받고 그 리스폰스 값을 토대로 또 다른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결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우리 서비스의 중요한 프로세싱을 모아가지고 헬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제공하는 게 옵저버빌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데이터독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독은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저희는 SaaS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또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윤택한 삶을 사실 수가 있겠죠. 프로메테우스라든지 그라파나 더 이상 구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버리스 옵저버빌리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람다, 뭐 API 게이트웨이 저희가 접근할 수 없죠.
그리고 풀 매니지도 되는 서비스죠. 근데 왜 옵저빌리티 모니터링이 중요할까요? 서버리스 도입하면 맞습니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설계와 비용 증가는 잘못된 설계와 개발은 비용 증가와 장애 분석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서비스 단편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십 개의 이제 람다가 서로 인보크돼 돌아갈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프로세싱 한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람다가 처음에 프로세싱을 거쳐서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일단 그 로우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적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데이터는 여기서 메모리 부족으로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람다로 넘기고 여기서 또 멀티스레드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겠죠. 이런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단의 처음에 람다는 뒷단의 백단의 람다가 완료될 때까지 쓸데없이 메모리를 낭비해서 비용 증가를 일으키게 됩니다. 굳이 사용자가 바로 그 데이터 전처리한 걸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하나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람다로 서비스를 구성하다 보면은 우리는 제어할 수 없게 수십 개, 수백 개의 람다를 쓰기 때문에 옵저빌리티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실 텐데 특히나 람다 서버리스 펑션 기반을 쓰실 때는 라이브러리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필요 없는 라이브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비용과 레이턴시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옵저빌리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독은 서버리스의 옵저빌리티를 지원하고 비용 최적화와 빠른 장애 대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버리스 다양한 매트릭 리소스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뭐 API 게이트웨이부터 정말 다양한 연관된 리소스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매트릭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플랫폼 엔지니어로 말한 것도 저희는 사실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저희는 계속 학습하고 그 많은 플랫폼들의 매트릭을 언제 학습합니까? 저희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데이터독에서는 정말 간편하게 키 매트릭들만 모아가지고 한눈에 보여주고요. 제가 정말 이 화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빌링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빌링 서비스가 3개의 람다가 있고 그 API 게이트가 있고 다이나모DB가 있고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수십 개의 서비스가 있다면 이걸 한눈에 보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래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듀레이션, 인보케이션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 뭐 이런 중요한 키 매트릭들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용도 계산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람다가 인보케이션이 얼마 나오고 이 듀레이션은 우리 고객들 참을 수 있어. 뭐 이 API는 1.5초 만에 일어나도 괜찮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메모리를 굳이 과다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메모리를 낮추든지 해가지고 우리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점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이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람다 튜닝 작업을 통해서 비용을 한 20%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 역시나 API 게이트웨이의 중요한 키 매트릭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데이터독을 활용하면은 서버리스 옵적 가시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보시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대시보드를 정말 저희 백엔드 팀이 SRE 팀이 정말 중요한 매트릭을 먼저 우선순위 높여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뭘부터 봐야 될지 보다는 실제로 대시보드를 확인하고 정말 서비스별로 어떤 매트릭이 중요한지 확인한 다음에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매트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시보드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트랜잭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영상으로 좀 떴는데요. 프레임 그래프 요즘에 많이 쓰죠. 그래서 그 APM 툴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왔을 때 수많은 람다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연관된 리소스들의 그런 통신 관계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수행했던 앱이고요. 여기 보트 투표하는 그 API를 콜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저단 브라우저 리퀘스트부터 들어가고 여기서 우측에 제가 마우스가 오버되는 화면은 실제로 람다 리소스가 우리 수행 시간 1.8초 걸리는 API 시간에 60% 이상이 람다에서 걸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스팬 리스트를 보시면은 우측에 각 리소스에서 걸리는 레이턴시부터 펑션 그리고 그 펑션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얼마나 로딩 타임이 걸렸는지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잘못된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비용 최적화와 람다에 대한 튜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를 쓰시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인보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통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 이제 프론트부터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백단의 람다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라우저 리퀘스트 사용자 요청단에 클릭해 보면 실제 사용자가 받은 리스폰스 값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장애 났을 때 이 사용자가 어떤 리스폰스 받았는지 제가 펑션 하나 넣어서 쉽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API 게이트웨이의 그 정보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의 중요한 매트릭들을 그 시간대에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의 리퀘스트 양 얼마나 되는지, 에러율, 레이턴시 이 부분을 하나의 프레임 그래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또한 로그도 그 시간대 발생됐던 로그들을 같이 매핑해서 트러블 슈팅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실제로 보시면 이제 콜드 스타트까지 저희가 찝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콜드 스타트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1.14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된 콜드 스타트의 람다에 대한,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람다의 페이로드까지도 같이 보여드려요. 실제로 이 람다에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왔는지, 어떤 리스폰스를 줬는지 정말 중요한 기능이고 정말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람다에 대한 매트릭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QS에 대한 매트릭.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스팬들 다시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 노드에 대한 정보들 다 보실 수 있어요. 하나 면에서. 이거를 만약에 데이터독이 없었다면은 각 람다 매트릭을 확인하고 또 서버 클라우드 아치 로그스를 검색하시고 또 쿼리를 날리셔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데모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프레임 그래프는 되게 이제 데이터독을 쓰신다면은 많이 보실 화면이라서 예습을 시켜드린 거고요. 데모에서 한 번 더 보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그 리퀘스트를 토대로. 그리고 데모에 보여드리기 앞서서 실제 그 서베이 앱은 풀 서버리스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보편적인 아키텍처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에서 리액트로 빌드된 프론트 파일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의 요청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API 게이트로 요청을 날리시고, 투표는 이제 여기 포스트 메소드로 람다를 통하고, 여기서는 이제 퍼블리싱만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을 빨리 주기 위해서. 그래서 SQS에 탐지되고 트리거가 일어나서 다음 람다로 가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DB로 우리 투표를 라이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겟 요청은 실제로 내가 투표를 우리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람다를 확인하고 저희 버짓이 남았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희 리스폰스 값을 주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실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점은, 일부러 제가 트렌드에 맞게 구성한 겁니다. 많이 쓰이시는 그 표준화된 그 아키텍처를. 그래서 약간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첫 번째 파이썬, 그 다음 노드.js입니다. 멀티 랭귀지 간에도 이제 분산 트랜잭션이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구성하던 파이썬 엔지니어가 뭐 퇴사를 하진 않겠지만, 퇴사하거나 이러면 또 노드로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저희는 분산 트랜잭션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하면은 서버리스 발표긴 하지만 저희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지원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일단 프론트 단부터 모니터링 화면을 같이 띄워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저네임 당첨됐습니다. 미미 오빠. 미미가 강아지 이름인가? 예. 그래서 당첨되어라, 뭐 옵저버, 다양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또 펑션을 넣은 거라서 탈락하신 분들이고요. 커피 쿠폰에 대해서 트루가 되신 분들은 이제 커피 쿠폰에 당첨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잡채, 석재만 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참치 이분이 하연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저희 사용자 화면을 돔을 다 캡처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은 실제로 클릭했던 것들, 혹은 이제 어떤 정착 파일을 받았던 것들, 이런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다음 백단에 보시면은 위는 이제 커피 쿠폰을 확인하는 API였고요. 보트는 투표했던 API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접속하셔서 참치 쓰시고, 좀 UI, UX가 좀 이상한가 봐요. 혼돈을 좀 하셨네요. 그리고 개발자 선택하시고,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 않네요. 가시지 않고 좀 고민을 하시네요. 제가 이걸 없었네요. 사실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겠어요? 좀 잘못 만들었네요, 제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오픈 소스를 클릭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참치 계신가요? 참치 계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리소스들이 얼마나 수행 시간에 걸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약간 그러면 이제 API를 봐야겠죠. 저희 맨날 백엔드랑 싸우는. 그래서 약간 커피 쿠폰을 파는 API는 언논 상태는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언논 상태는 실제로 컴퓨팅 자원을 사용했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우저 렌더링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자원이 얼마나 소비된지 몰라가지고 언논 상태로 표기되는 거고요. 그다음 퍼스트 바이트, 실제로 요청을 날리고 백엔드에서 응답한 그 API에 대한 그게
180ms 엄청 빨랐습니다. 네, 엄청 빨리 왔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화면이 그 182ms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은 그 프론트에 약간 딜레이를 좀 걸어서 이렇게 보이고요. 좀 내려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풀고 보면은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로드 기능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람다가 이 API 게이트웨이에 이어서 이 당첨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람다가 받은 그 리퀘스트, 그다음 리스폰스 값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매틱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 1000번의 리퀘스트가 왔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밀리세컨드, 레이턴시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다음 에러는 없었죠. 그다음 이제 디펜던시 맵을 통해서 실제 우리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들, 실제로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로그를 남겨주시면은 타임 매핑이 돼가지고 그 로그를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이 너무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조금만 더 복잡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트 앱이죠. 이것도 위에 내용을 생략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보트 앱 같은 경우에는 API 게이트를 거쳐가지고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그 람다가 SQS에 적재를 하고, 그다음 그 람다가 백엔드 람다가 응답을 먼저 줬겠죠. 그래서 사용자 응답은 79ms 만에 받으셨고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데이터 작업은 이제 다이나모DB로 3번 적재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단 TCP 커넥은 얼마나 걸렸는지, 다이나모DB 통신할 때, 그다음 DNS 룩업 타임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 여기서 캐싱이 되니까 좀 더 빠르게 되겠죠. 뭐 이런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 서비스의 장애와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 다시 넘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고객센터를 통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커피 쿠폰을 못 받았어요, 이런 컴플레인. 그런 경우에는 유저로 저희 쿼리를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서칭만 하시면 됩니다. 유저는 참치 하시면은 그 유저의 행동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떨 때 이슈가 생겼는지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고 고객 대응도 가능함입니다. 그럼 장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런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트레이스하면서 에러를 클릭하시면은 실제로 에러가 났던, 제가 임의로 만들었던 에러 화면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에러가 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은 약간 보트네임이라는 다이나모D의 키가 없는데 보트네임으로 제가 적어가지고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트러블 슈팅 가능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입섹션,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후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입섹션 에러를 잡고 200코드가 아닌 뭐 400코드, 500코드에 대한 에러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다음은 제가 또 좋아하는 페이지 중 하나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의 서비스, 보트 앱을, 투표 앱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저희 그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링 항목이 있어요. 뭐 공부하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SRE 팀이 권장하는 모니터링 알럿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네이블 하나 하시면은 타임아웃에 대한 모니터링 해야죠. 타임아웃 나오는 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 슬랙이 연동돼 있다고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알람을 주면은 바로 타임아웃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게 되고요. 제가 단편적인 타임아웃만 했지만 여기 보시면 다시 되게 다양한 타임아웃부터 이터레이터, 그다음에 콜드 스타트 라티오, 아니면은 코스트가 증가됐던 거라든지 에러 레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우리 매트릭 어떤 알람을 맞춰야 되는지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렇게 뭐 다양한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했지만 그 연관관계는 파악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맵으로 이렇게 구성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프론트부터 그 다음에 API 게이트를 거쳐서 다음 람다로, 그 람다는 SQS와 다이나모DB 적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화면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 제가 보면은 지금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뭔가 매트릭 알람을 걸어 놓으셨으면은 빨갛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던 다양한 대시보드를 쉽게 저희가 빌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람다도 있고 심지어 지금 비용이 보트 앱이 0.063불 나왔습니다. 정말 비용도 저렴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중요 매트릭들도 여기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시보드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데이터도 대시보드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사용 편의성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구성이 어렵고 설치가 어려우면 어떡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CL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데이터독 익스텐션만 그 레이어에 람다 레이어에 추가해 주시면은 바로 오늘 당장 가셔서도 금방 1분 만에 람다 서버리스 옵저빌티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듯이 CLI로 콘솔 화면인데요. CLI를 누르시고 어떤 람다를 선택하실지 그냥 스페이스 누르시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만 눌러주시면은 코드 수정 없이 단순히 서버리스 옵저빌티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뭐 샘을 쓰신다든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서버리스 빌드를 위해서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 쓰시면은 그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서버리스 옵저빌티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버리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워크플로우라는 새로운 기능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쓰시면은 예를 들어 뭐 오늘도 아마 서버를 리부팅하시고 아니면 톰캣을 다시 올리시고 뭐 이랬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로그부터 매트릭, 트레이스 정보들 다양한 데이터를 한 번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매트릭 갖고 저희 워크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얘는 파일 업로드 서비스란 람다의 메모리 부족으로 뭔가 레이턴시가 늘어났다는 걸 가정해서 만든 거고요. 기존에 1초가 나와야 되는 우리 서비스 안정성이 1초 만에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 레이턴시가 증가됐죠. 이럴 경우에 알람을 저희 워크플로우에 주게 되고, 저희는 정말 다양한 리소스 플랫폼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됐기 때문에 그냥 슬랙 연동만 하시고 슬랙으로 뭔가 저희 그 인풋으로 그냥 쳐주시면 되거든요. 채널명과 쳐주시고 그다음 그거를 저희 시스템 매니저 있죠. 거기다 돌려주시고, 그럼 저는 이제 슬랙 메시지를 받고 그냥 어프로브만 해주시면은 람다가 그냥 메모리가 증가되고요. 동시성도 가능할 것 같아요. 컨커런시를 잘못 지정했을 때 람다에 뭐 스로틀링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비단 람다뿐만 아니라 뭐 정말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것들, 그런 다양한 것들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스템 매니저만 썼지만 저희 그 백엔드 개발팀이 람다에 대한 API도 다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 클릭만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무슨 용도지? 나는 스크립트로 만들고 있는데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저희 백오피스를 관리하는 스크립트는 사실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혹은 신규 입사자분들 이거 스크립트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을 그냥 가시성 있게 이 작업은 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떴을 때 그냥 서버를 노드를 재시작해주는 그런 화면, 그런 프로세스야. 이런 거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때문에 자동화를 말씀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오늘 끝나고 이 두 개만 그냥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독은 옵저빌리티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요. 서비스 단위로 직관적인 서버리스의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비용 최적화 가능하고 각 서비스별 개발팀이 잘 하고 있는지, 잘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심지어 멀티 다른 랭귀지인데도 불구하고 분산 트랜잭션을 한 곳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하나하나의 리소스의 매트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로그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독은 서버리스의 옵저빌티를 풀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장애 분석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1분을 못 채웠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좀 빨리 돌아가시라고 1분은 좀 비워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커피 쿠폰이 되신 분들은 저희 데이터독 부스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저희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독 부스에 들려주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독 기능들도 들으실 수 있고 상품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앞서서 저희 평가를 한번 받고 있는데요. 저희 QR코드 등록해 주시고 이 세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